마치 어제 일처럼 날짜, 숫자들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시는 거고, 이게 어떤 몸과 기억이 각인데 정말 그날의 어떤 그런 일들이 지금도 명료하게 되고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기억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최초로 예. 저쪽에서 이제 박정희 정권이 무한 탄압을 했거든. 예.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뭐 취업도 못하게 했는데 최초의 사건이 예. 그 청우회라고 당시 청우회. 추위 대변인이 청우회. 이부영 의원이었는데 예. 그 송유보 의원하고 두 분을 구속한 게 큰 사건이었어요. 거기서 시작한 거죠. 예. 청구의 사건이요. 네. 그 말씀 좀. 한국에서 그 독재가 강화될 때 그 민주화 운동 내지 뭐 언론 자유 운동 이런 것을 국민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왜곡하는 거는 농공 혐의를 둘러씌우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는 뭐 저는 그 동아투이 자유 언론 사건도 독재 정권 하에서 일어나는 아주 그 보편적인 유형을 따라서 진행됐다고 봅니다. 저나 성유보 씨나 그 청해 사건에 관련된 그 네 사람 서울분리대에 그 학생 서클로 63년부터 이렇게 같이 활동을 했던 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쫓겨날 때도 그 친구들하고 걱정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 학생운동 때 관여했던 사람들이 그 뒤에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일반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뭐 이런 과정을 밟잖아요. 어떤 때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그냥 쫓겨나고 또 열심히 동아투이가 올바른 것이었다는 것을 알리고 아까도 뭐 진동아 그런 신문도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서울대나 뭐 다른 대학 캠퍼스에도 가고 대학 교수들도 만나고 문화예술인들도 만나서 열심히 우리가 억울하다는 걸 이제 알리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그 동아투이원 중에 그걸 가지고 돌아다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구류를 살고 그랬어요. 한두 차례씩 다 구류도 살고. 저 김종철 위원 경우에는 그 우리한테 같이 합류했다가 떨어져 나간 친구가 와서 횡패를 부렸는데 오히려 저 사람을 뭐 폭력을 행사했다고 구속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일종의 뭐 괴롭힘이랄까 이런 걸 시달리면서 아마 본격적으로 우리에 대한 탄압이 시작될 거다라는 건 각오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나 성유보가 제일 타겟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75년 6월이 되면서 우선 저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제일 먼저 붙잡아 갔어요. 우선 외신 기자들을 만났다는 게 그 당시 형법 104조 국가모독죄라는 게 있었어요. 그 대한민국 헌법이나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체제를 외국인에게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거는 형법 104조 2항이라는 걸로 국가모독죄라는 걸로 다스렸어요. 그 뒤에 그냥 비난이 있어서 없애버렸을 거예요. 그걸로 이제 잡아가고 그리고 처음엔 그걸로 조사를 하더니 이어서 성유보, 이창호, 정정봉 이런 제 동료들을 학교 때 동료들을 잡아가서 우리들이 뭐 옛날부터 나눴던 얘기들, 우리들이 집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책들 이런 걸 가지고 가서 국가보안법으로 얽었어요. 예를 들면 김상엽 고려대 총장의 모택동 사상이라든지 또 뭐 굉장히 반공적 색채가 강한 버트람 울프라는 사람이 이제 육군 사관학교에서 교재로 쓰는 레닌에서 후르초프까지 뭐 이런 책들을 다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게 됐다 이런 건데 어떻든 그런 식으로 해서 얽어가지고 청회라는 걸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발표되니까 동아 투입 자유언론 운동을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뒤에서 배후 조정한 것처럼 그렇게 선전 효과를 노렸던 겁니다. 이제 그 뭐 한 몇십 년 뒤가 지나서 지난번 그 무죄 판결을 다 받긴 받았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구속돼 있으면서 전하 선고시가 이것이 자유언론 운동을 했던 우리 동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나 충격을 줄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무척 고심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독재 정권에서 그 민청학년 사건을 그렇게 하고 민혁당 재건이 사건 같은 것도 한 걸 보면은 아마 우리에 대해서 적용됐던 그런 용공 혐의가 아주 대단히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뒷날 생각을 하면 좀 쓴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뒤에 이제 그 청회 사건 뒤에 우리가 금방 복직할 걸로 생각했는데 뭐 기자들이나 PD나 현업에서 쫓겨난 지 계속 그 복직을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해직 기자로서 해직 그 당시 인권이나 민주화 운동 억압된 것을 보도하고 뭐 그래야 되겠다는 욕구 때문에 민주 언론 일치 사건이라는 걸 장선배나 민주인권일치 사건 김종철 씨 같은 한 10명, 12명이 그것 때문에 구속이 돼요, 대규모. 78년도였죠? 78년. 저는 그때 청회 사건으로 2년 반을 징역 살고 나오니까 이분들이 또 이어서 구속이 되는 바람에 전 주로 제 옥바라지하고 변호사 그 변호 활동 같은 걸 좀 돕고 그랬는데 그런 걸 겪으면서 우리 동아투이 사람들이 뭐랄까 언론인으로부터 한 껍질을 더 벗는 계기가 됐거든요. 우리가 언론인으로서 그 현업 언론인이 되지 못해서 보도를 제대로 못하고 그럴 바에는 민주화 운동에 우리들 스스로가 투신할 수밖에 없다. 이 오랜 세월의 독재가 이렇게 계속되는 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그 민주 언론 일치 사건 이런 거를 거치면서 인권 운동이라든지 민주화 운동에 이제 점차 스스로 투신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는 우리는 아직 해직된 언론이니까 언론인의 이 테두리를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굉장히 우리 본분에 충실해야 된다는 그 주장도 강했어요. 그러나 박정희 독재나 전두환 독재가 저렇게 기승을 부릴 때 그리고 또 우리 연배가 특별히 역할을 해야 될 그 소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학생운동 출신들이 4.19나 63운동을 거쳐서 사회 배출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배신을 하지 않으면 어디 취직할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4.19나 63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길을 바꿔서 박정희 독재에 편입돼 들어가거나 아니면 외국 유학을 가버리나 그랬어요. 그래서 민청학년 사건 그 이후의 연배들을 보면은 4.19나 63운동에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뭐랄까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중간 지도층이랄까 이것이 비어버리는 일이 생겼는데 그렇게 돼버리자 이 민주화 운동 진영에서 동아투이 사람들이 딱 30대 중반 이후에 이 민주화 운동에 꼭 필요한 인력으로 요구가 됐어요. 그것이 80년대 초중반 되면서 동아투이 사람들이 대건 아니더라도 상당수가
민통년 운동이나 예. 전민년 운동, 그 민주헌법 쟁취 그 운동에 이름을 올린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아마 어느 그 사회 단계가 민주화로 이렇게 달려가는 데 있어서 그 세대마다 이제 요구되는 그 소임이 있는데, 동아투이가 어쩔 수 없이 그 소임을 감당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사에서 우리에게 요구됐던 그 책무랄까 이런 걸 외면할 수가 없었다. 물론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이 창간이 되면서 또 글로 많이 또 그것도 우리의 중요한 또 본업이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신문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민주화 운동에서 이 동아투이 사람들이 수행했던 뭐 역할이랄까 이런 거는 언론인의 길을 벗어난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석은 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동아투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역할들을 또 감당하고, 또 다시 언론을 재건해야 될 때는 또 그 역할도 또 가서 하고 뭐 이랬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